존 코프 주교가 1890년 9월 29일 랜디스 박사와 함께 인천항에 입항을 합니다. 이때를 최초의 대한성공의 선교 기념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최초로 병원과 또 성당을 건립을 하고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존 코프 주교는 1889년 11월 1일 제성일에 주교로 서품받고 한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금을 모으고 또 같이 선교 사역을 동행할 그런 동역자들을 구하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의 도우심인지 미국에 가서 선교 동역자들을 모집하는 가운데 엘리 바 랜디스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랜디스 박사는 그때 당시에 26살로서 이미 이제 전문의 자격을 가진 그런 의사였습니다. 존 코프 주교의 그 선교 정책이라고 얘기한다면 전도하여서 회개하고 또 교인을 만들고 이런 방식의 선교 사역보다는 우선 의료와 또 문서 또 고아원 뭐 이런 등등의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랜디스 박사는 다른 분들보다는 선교사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한국어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한국인들과 이렇게 소통하는데 상당히 좀 유리한 점이 있었고, 이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의료 활동을 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데 어느 날 어머니와 아들이 왔는데 이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랜디스 박사가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삼아서 그렇게 보살피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어린이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랜디스 박사는 한국인들과 더 친밀하게 그리고 이 고아들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 한국인 지역으로 이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불행하게도 물이 맞지 않았는지 장티푸스에 걸려서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별세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분의 6년간의 그 선교 활동은 정말 대한성공의 역사 속에서 참 그 가장 빛나는 그런 그 선교 활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 루가 병원을 이제 축성할 때 루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들의 수호 성인이죠. 그런데 랜디스 박사가 생각하기에는 성 루가가 누구야? 조선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름을 지었어요. 낙선시 병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한문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분이 언어 능력이 불과 1년 만에 그렇게 터득을 했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최초로 세워진 성 미가엘 성당은 여기로부터 한 불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50m, 100m 그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 그 터가 있습니다. 그 터에 그 뜨시는 분이 이제 뭐 그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집에 엽서 문방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엽서 문방구 소개하는 글귀에 제일 먼저 여기는 대한성공의 최초의 성당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글로 하고 있어요. 그곳에 그 1950년까지 이제 그렇게 성당이 이제 유지되었는데 인천 상륙작전 때 1950년 9월 달에 9월 15일인가요? 메가더 장군의 지휘하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을 때 저 멀리서 함포 사격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큰 인천 앞바다에 상륙작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함포 사격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죠. 이 일대가 전부 다 포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당도 파손이 되었고 불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새로이 성당을 짓게 되었는데
이 성루가병원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학원이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 신학원터에 새로 성당을 짓기로 그 교구와 그리고 교회 당국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옛 성당 부지를 팔고서 그 이 성당 건축 자금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1955년에 이 성당이 기공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폐허가 된 모두가 그 절망 중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과 소망이 더더욱 중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여기가 이제 인천시의 최중심지였는데 도시의 변천에 따라서 이제 시청도 옮겨가고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물며 인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물포 고등학교가 이제 학생 모집이 안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벌어져서 이전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고 또 그래서 이 교인 수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인천 내동교회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변화와 교인 구성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령화가 이제 심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그 선교 활동을 하겠는가 하는 것은 이제 최대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역사 문화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이 성당과 또 랜디스 박사의 혼이 묻어 있는 성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품격이 있어서 여러 드라마와 영화 촬영 제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보다 더 잘 활용해서 우리 성공회의 예배 그리고 그 전통적인 어떤 음악 뭐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는 토요일 날 이렇게 음악회를 열므로써 성공의 음악을 알리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굉장히 참 의미 깊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전도 방식, 이것은 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자산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 성당이 가야 될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인천 내동 바로 인근이죠. 만석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곳은 난장이가 써와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조세희 선생의 아주 유명한 작품의 배경이 되는 동네입니다. 이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고요. 인천 내동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나눔의 집을 설립을 해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고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랜디스 박사가 100여 년에 했던 일들을 우리가 재현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인천시 중구 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결단을 해서 우리 교회 부지 안에 종합복지관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었는데 이 복지관을 건축을 하고 했습니다. 이런 사명감은 우리 13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성당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 신앙 정신은 아마도 인천 내동교회에 길이 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월 4일부로
발령받은 내돈교회로 발령받은 이병길 이레네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소감이 어떠신 것 같아요? 내돈교회가 다른 교회랑 좀 차이점이 있다거나? 되게 고풍스러운 건물, 성당 건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드라마나 다큐 촬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종종 이제 촬영 관련된 문의도 연락받고 있고, 그리고 의외로 이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요 내동성당 근처를 계속 오가면서 들르기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뭐 이런 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돈교회 처음 오셔서 아직까지는 내돈교회의 역사라든가 이런 거에 익숙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들으면서 혹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참 들으면서 내돈교회가 되게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 사회 안에서. 뭐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될까, 어떻게 이 공간을 지역 사람들한테 개방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조금씩 한번 찾아보고 실천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